안녕하십니까. 나눔경영 컨설팅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고객과의 소통, 공감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퍼시, 공감이죠. 그래도 우리는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radical empathy, 더 철저한 공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제품이 이런 블록이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누굴까요? 사용자는 2살, 3살 애기들이겠죠. 그렇다면 그 애기들이 원하는 니즈는 뭘까요? 합리적인 가격대이겠습니까? 보통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합리적인 가격대 아니면 안전성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제대로 된 공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애들이 바라는 게 가격이 아니겠죠. 애들이 안전성을 따지고 놀진 않겠죠. 또 어떤 분들은 무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의 퍼소나, 우리의 사용자, 그 2살, 3살 애들의 입장에 더 공감해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단순할 것 같습니다. 애들이 바라는 니즈, 가치는 바로 재미겠죠. 재미를 따지고 본다면은 첫 번째, 눈으로 봤을 때 이뻐야 되고, 그리고 만졌을 때 촉감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흔들었을 때 좋은 소리가 나야 되고, 그리고 또 좋은 냄새가 나야 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좋은 맛이 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제품의 구매 결정권자는 누구일까요?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마 이 제품에 대한 구매 결정권자는 엄마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살, 3살 애기들의 엄마는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제 애가 6살인데 제가 애기가 2살, 3살일 때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보면 요즘 엄마들의 나이대가 20대나 30대 초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30대 초반부터 심지어는 4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철저한 공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이 원하는 가치는 뭘까요? 합리적인 가격대일까요? 아니면 뭐 빠른 납기일까? 좋은 AS일까?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안전성일 것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해 물질이 있나 없나, 빨 수도 있는데 가지고 놀 때 다치진 않을까, 재질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 안전성이고, 두 번째 뭐 이런 제품이 500만원 300만원이면 안 되니까 합리적인 가격대, 여러 가지 서비스, 브랜드, 그리고 또 뭐 사은품,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뭐죠? 예, 애기들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가보면 이런 볼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색깔의 공들이 많은데, 어떤 분 사업 아이템이 이런 볼풀에 들어가는 볼입니다. 그런데 볼의 형태가 이렇게 눈사람 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형태이면 애들이 가지고 놀기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애들한테 줘봤습니까? 아직 제대로 테스트 안 해봤대요. 그럼 근거가 뭐죠? 사이즈의 근거나 형태의 근거, 다른 형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던졌을 때, 가지고 놀 때, 어떤 근거죠? 또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색깔로 만든 근거가 뭡니까? 애들이 좋아하나요? 아니면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요?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노는 애들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지고 그 퍼소나, 사용자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용자가 나이대가 좀 된다면 인터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다양한 그들의 반응을 보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어린 애들이 수키로 떨어져 있는 우물이나 하천에서 이렇게 물을 길어 옵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다면 가장 저렴하게 효용성 있게 얘네들한테 솔루션을 준다면 어떤 솔루션이 좋을까요?
우물을 파준다?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가장 간단하게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애들이 힘들 건데, 힘을 적게 쓰면서 놀이하듯이 많은 물을 가지고 오면 좋지 않을까요? 예,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Q 드럼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예, 굉장히 쉽게 끌고 갑니다. 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솔루션이 나오는데, 플레이 펌프, 이 사례 알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이 사례 처음 봤을 때, 우와,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다, 이거는. 펌프에 연결되어 있는 놀이기구고, 이걸 애들이 놀듯이 돌리면 물이 올라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놀이기구 놀이터에서 많이 가지고 놀았거든요. 여기서 놀면서 돌리고, 막 빙글빙글 돌고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놀기도 하고, 물도 올라오고, 펌프도 가동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수백억 정도까지 모금을 해서 아프리카에 수백 군데 만들어줬는데, 결과는, 예, 아무도 놀지 않습니다. 뭘까요, 이게? 예, 재미가 없는 거죠. 너무 빡빡하고, 그냥 놀 때 하고, 목적성을 가지고 놀 때 하고, 그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돌리다가도 힘들어서 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펌프를 설치하는 게 훨씬 좋았겠죠. 그래서 지금 잘못된 솔루션을 줬다. 왜? 그 애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자, 유니세프 사례 하나 더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인도 자원봉사를 했을 때, 인도의 부녀자들이 오후 2시만 되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굉장히 먼 거리를 물을 길러 나갔어야 됐습니다. 자,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애들이 아니라 인도의 부녀자들이에요. 인도의 부녀자들. 그러면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은 뭘까요? 왜 마을 근처에다가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좋죠. 우물을 만들어서 그냥 옆에서 물을 길어 오는 거, 시간도 절약이 되고 얼마나 편할까요? 편의성이라는 가치를 두고 이런 솔루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다?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안 씁니다. 왜 아무도 안 쓸까요? 바로 옆에 우물을 두고 또 이 인도의 아낙네들은 우물로 향하는 수 킬로의 길을 걸어서 또 물을 지고 오는 겁니다. 왜 이럴까? 봤더니 이분들에게 우물로 가는 수 킬로의 길은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시어머니의 등살을 피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남편 욕도 하고 시어머니 욕도 하는 그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냥 편하게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였죠. 잘못된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제가 직접 겪었던 다른 이야기 또 하나 해드려 볼게요. 모 대학교의 창업 동아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하천의 유해 어종인 베스를 잡아들인다. 베스를 잡아들여서 이걸 가지고 강아지 사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었는데, 제가 그때 이 학생들에게 물어봤던 건 뭐냐면은, 걔한테 먹여봤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걔한테 먹여봤어? 자, 그랬더니 답변이 없었어요. 다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걔한테 먹여봤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직 테스트는 안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미국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강아지 사료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다? 강아지가 안 먹어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겠죠. 자, 이걸 제가 농협 사료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농협 사료에서 만드는 사료는 어디에 공급한다? 농장에 공급합니다. 자, 그 농장에 공급을 하면은 돼지나 소나 닭이 그 사료를 먹는데, 자, 그렇다면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이 농협 사료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사용자는 어떤 분들은 농장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농장주는 아마 구매 결정권자겠죠. 자, 사용자는 누구일까? 사용자, 이 사료를 먹는 사람? 먹는
동물? 누구일까요? 자, 그러면 소나 돼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소나 돼지는 이 사료를 먹었을 때 가장 중요한 니즈, 가치는 뭘까요? 그럼 어떤 분들은 먹고 살이 찌는 거, 과연 이 동물들이 먹고 살이 찌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동물들은 먹고 배가 부르고 맛이 있어야 되겠죠. 맛이. 이들이 원하는 건 맛입니다. 자, 그렇다면 농장주가 원하는 사료는 어떤 사료일까요? 농장주가 원하는 사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선 재밌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무조건 싼 거가 아니겠죠? B2B 마케팅 세일즈 할 때 기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싸면 그냥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거 쓰면 되는데, B2B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 효용성이겠죠. 가성비. 제가 농장주라면 한 톨에 뭐 10,000원이라도 한 톨 먹였을 때 팍 살이 찌는 거. 영화 보셨죠? 영화 옥자라는 영화 보셨죠? 옥자라는 영화를 보면은 슈퍼 돼지가 나옵니다. 그 슈퍼 돼지는 사료를 조금만 줘도 살이 팍팍 쪄요. 그래서 농장주들이 원하는 사료는 아마 그런 거겠죠. 비싸더라도 이걸 먹였을 때 살이 짧은 시간에 빨리 찐다면은 비싼 가격에 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 이게 숨어있는 사용자를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숨어있는 사용자 누구일까요? 자,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 같습니다. 농장에서 원하는 직원들이 원하는 사료는 어떤 사료일까요? 무겁지 않고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더럽지 않고 냄새가 안 나면서 몸에 묻지 않고, 그런 사료들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인가, 최종 사용자인가, 중간 사용자인가, 아니면 구매 결정권자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될 가치는 달라질 겁니다. 자, 이건 대학원에서 제가 들었던 사례인데, 한 7년 전에 투명 디스플레이 냉장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토론해 본 적이 있어요. 냉장고에 문이 투명하면 어떨까? 그때 그 팀의 팀원들은 다 남자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죠. 자, 투명하면은 유통기한하고 연결이 돼서 주변 색깔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란이 들어가야 될 공간에 계란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마트 같은 데 연결이 돼서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동영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했으면 좋겠다. 액자같이 썼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나오는데, 지나가던 40대 여성 동기가 이야기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투명해? 좋을까? 절대 좋지 않을걸? 미쳤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냉장고 안을 보여주기가 싫을 겁니다. 제 와이프님 같은 경우에도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냉장고 청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냉동실에 있던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또 깨끗하게 청소하고 냄새 안 나게 합니다. 귀찮은 일이죠. 냉장고 안이 보인다면 계속 청소해야 되니까. 자, 다음 사례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이건 2007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서부 지역에 못 사는 곳에 농부들에게 많은 돈을 줬습니다. 뭐 하라고? 냉장고하고 세탁기, TV 사라고 줬는데, 그때 산유하고 LG에서 많은 세탁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세탁기에 감자와 고구마를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껍질 떨어져 나오고 뿌리 떨어져 나와서 필터 막히고 모터 다 고장나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탁기에 감자와 고구마를 돌린다? 당연히 교육시키려고 하겠죠. 여러분, 세탁기는 옷을 돌리는 겁니다. 감자와 세탁기는 돌리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하이어에서는 획기적인 솔루션, 그리 어렵지 않은 솔루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들 입장에서 공감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냐면, 능시 따디고 고구마를 돌릴 수 있는 세탁기를 만들어냈어요. 옷을 돌릴 수도 있고 작업복을 빨 수도 있고 여기 뭐 고구마하고 감자를 돌릴 수도 있고 그런 세탁기를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는 획기적인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죠. 자, 이 제품은 뭘까요? 마징가 제트 메탈 피규어인데 최소 몇십만 원 합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제품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마징가 Z를 TV에서 보고 뭔가 추억을 가지고 있는 나이대는 제가 봤을 때 딱 제 나이 같습니다. 제가 1979년도 뭐 6살, 7살 때 MBC TV에서 토요일 낮 12시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때는 비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친구들하고 바꿔 듣기도 했습니다. 왜? 똑같은 시간에 다른 거 했기 때문에. 그때 했던 게 뭐죠? 크로이저 X였나? 하여튼 그거 KBS에서 했던 거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억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 40대 중반일 겁니다. 그럼 가격대가 좀 비싸더라도 살 수 있을 것이고, 사은품은 사은품 뭐 면도기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자, 이건 어때요? 로버트 태권브이입니다. 로버트 태권브이 아세요? 시민회관에 가서 보셨던 분들은 아마 40대가 넘어갈 겁니다. 로버트 태권브이, 84 태권브이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루나 S라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 스마트폰은 그 당시 갤럭시나 애플하고 성능 차이가 그리 없었는데 가격대는 좀 쌌어요. 한 30만원, 40만원대. 자, 이 스마트폰의 주요 고객은 누구일까요? 아마 뭐 젊은 층일 겁니다. 대학생부터 해서 20대, 30대 초반 젊은 층일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이 루나 S라는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폰의 스페셜 에디션인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건 그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셨던 뭐 부장님이나 임원급들이 이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을까. 로버트 태권브이. 그들이 좋아하니까. 고객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고 추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버트 태권브이 스페셜 에디션을 만들어냈는데, 예, 예상하다시피 실패했습니다. 20대 사용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스페셜 에디션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캐릭터가 좋을까요? 제 강의하다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로버트 태권브이가 아니었습니다. 뭐냐? 포켓몬입니다. 포켓몬 디지몬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포켓몬 디지몬 같은 캐릭터를 썼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로버트 태권브이를 썼던 안 좋은 사례였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또 어떤 게 나왔냐면, 예, 전북 무주군 산 정상 33m 높이 태권브 조형물을 만들겠다. 사업의 비용은 총 72억 원이다. 제 생각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등산 가는 사람들이 나이대를 생각했을까?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90년대였었나?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를 할 때, 그때는 아직 이제 뭐 붉은 악마랑 우리 응원가 같은 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응원할 때, 뭐 저도 그랬지만, 저도 운동할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지만, 마징가 제트 주제가를 불렀어요. 마징가 제트 주제가, 일본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空にそびえる黒金の城スーパーロボットマジンガー Z 無敵の力は僕らのために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그 관중들이 굉장히 비웃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로버트 태권브이 보시면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예, 마징가 제트 뺏긴 거죠. 하필때 만약에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이거 봤다면 또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얘들은 자기들 카피캣 뺏긴 건지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했네 막 비웃겠죠. 그리고 최근 같이 SNS도 많고 뭐 커뮤니티도 많은 데 같은 막 올라가겠죠. 투 채널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비웃겠죠. 제가 봤을 땐 그리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다. 왜 로버트 태권브이를 써야 되나? 다른 것들도 많은데. 자, 영국 사례입니다. 영국의 JCB라는 중장비 제조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죠. 이 중장비를 모는 사람들에게 한번 공감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사례를 뭐 중장비 업체, 한국 업체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다들 놀라시고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의 특징은 차를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뭐 커피나 차 같은 거 많이 마시는데, 이 회사는 중장비 안에다가 JCB 핫브로이어라는 걸 설치해 줬어요. 여기서 커피를 때려 먹을 수 있습니다. 차도 마실 수 있고. 굉장히 좋아했다는.
이렇게요. 커피를 마시면서 쉴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중국 같으면 중국도 차 많이 마시니까 중국도 좋아할 것 같고. 하여튼 이걸 봤을 때 저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우리 거 만들어서 비빔밥 만들고 김치 만들어서 밥도 없이 먹여가지고 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글로컬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을 더해주는 거죠. 그들에게 맞춰주는 거, 커스터마이제이션. 네, 재밌는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은 레고입니다. 레고. 제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뭐 저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레고가 90년대 후반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한번 형태를 보세요. 97년도에 레고 소방차.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략이 없이 여러 가지 형태와 종류로 확장을 시켰던 시기고, 2001년도에 레고 소방차를 보면 어떻게 이 형태가 변했습니다. 인형의 형태가 변했어요. 인형 형태가 더 커지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또 엉뚱하게 소방차의 형태는 또 없어졌습니다. 그냥 스포츠 같이 생기고. 사용자는 누구일까? 구매 결정권자는 누구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우선 레고라는 완구의 사용자는 애들이겠죠. 어린 애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게임도 하게 되고,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희한한 게 또 구매 결정권자가 아빠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아빠들도 레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어떤 것일까? 예, 좀 더 사실에 가깝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디테일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더 디테일하고 어려운 제품, 테크닉이라는 제품군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레고 마인드스톤 만들어서 여기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로봇 같이 움직이는 거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듀플로, 또 어린 애들을 위한 종류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서는 급격하게 스마트폰 게임 같은 거 많아지니까 게임 영화 쪽으로 그 확장했던 부분을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같이 생각하고 그들이 제품화 시킬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도 만들어냈습니다. 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고 소프트웨어 다운받아가지고 자기가 무궁화 열차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직접 무궁화 그리고 디젤 기관차 만들어가지고 상품화 시킬 거라는 생각을 6살 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워즈죠. 스타워즈 데스타. 가격대가 거의 한 6, 7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제품의 사용자와 구매 결정권자는 애들이 아니라 스타워즈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나이대, 뭐 저 정도 나이대.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아이디어를 빼냈겠죠. 자, 이 이유식 아시죠? 거버 이유식. 애기 그림이 있는 거 어렸을 때 우리도 많이 먹었었고. 그런데 이 거버 이유식의 매출이 어느 순간 막 늘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층들이 많아지니까 노인층들이 사 드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버 이유식의 마케팅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이 많이 사 드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인용 제품을 출시하실 겁니까? 출시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 당시에 거버 이유식이 부드럽고 달달해서 이가 약한 노인들이 즐겨 찾는다는 사실을 찾아서 노인용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안 팔려요. 1955년도에 노인용 간편식을 출시를 했습니다. 하인즈에서 쇠고기, 뭐 양고기, 닭고기용으로 출시를 했는데 노인들은 안 사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용.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용 제품이 있는 코너에 가서 노인용 이유식, 노인용 수프를 고르실 겁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제품을 고르는 순간 자기는 노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가 또 있어요. 일본 도코모에서 노인용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안 팔립니다. 왜? 이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면 자기가 노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서 엠퍼시, 공감을 하면은
예, 점점 노인들의 인구는 많아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노인은 약하고 둔하고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어서 타인에게 베푸는 호의에 기대어 사는 존재라는 걸 마케팅 담당자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순간 이건 그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최근 이 노인 패션 모델 많이 보셨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관념을 깨는 부분들입니다. 2015년도에 미국 소비 규모를 보면 50세 이하 소비 규모가 5,900조, 그리고 50대 이상의 소비 구조가 무려 6,700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관념을 바꿔야 되겠죠. 노인은 환자가 아니라 바로 소비자다. 다음 사례. 옥소에서 만든 감자 깎는 칼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건 이 기존에 있던 제품을 옥소에서는 이렇게 바꿔줬어요. 손잡이가 훨씬 더 크게.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던 방법은 그 노인들에게 더 공감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노인들과 더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이분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패트리샤 무어, 유명하죠? 자, 이분 사진을 보면 나이대가 어느 정도로 보이세요? 대부분 80대, 90대, 70대 이후 80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26세에서 30세였습니다. 설문조사로는 노인들의 불편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잘못된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직접 눈의 시력을 떨어뜨리는 안경, 그리고 두툼한 장갑, 그리고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신발을 신고 일부러 등이 굽어지게 해서 직접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제 radical empathy, 철저한 공감을 하게 됐죠. 최근에 미국 MIT에서는 AGNES라는 고령 체험 특수 의류 장비를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헬멧은 머리를 무겁게 하고 허리에 부담을 주고, 귀마개를 해서 청력을 감소시키고, 안경은 시력과 시야를 약화시키고, 목 보호대는 목 회전을 빡빡하게 해주고, 고무 밧줄은 몸 동작을 제한합니다. 허리띠는 행동을 제약하고, 장갑은 손 동작과 촉감을 저감시키고, 손목 밴드는 어깨 움직임을 더디게 해서 피로가 빨리 오게 하고, 무릎 지지대는 무릎을 움직이기 어렵게 하면서 몸을 빨리 피곤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신발, 몸 중심 균형을 흔들리게 하도록 설계했어요. 왜? 더 그들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여기 사진은 조셉 커글린 MIT 에이즐랩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 30분 동안 쭉 보여드렸던 사례는 고객들에게 더 철저하게 공감해서 제조사나 사업주 입장, 그리고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노인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의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철저하게 공감을 해야지 그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공감을 통해서 고객들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마케팅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